최근 경전철 강북횡단선에 이어 목동선마저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고배를 마시면서 막바지 예타조사가 진행 중인 난곡선 경전철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난곡선의 남은 과정과 전망을 이슈 브리핑에서 김민욱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예비 타당성 조사, 정부 사업에 대한 재정 투입이 타당한지를 따지는 단계인데 그야말로 최종 관문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 난곡선이 예타에 들어간 지 2년이 지났는데 소식이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난곡선 경전철은 지난 2021년이었죠.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된 이후에 3년 가까이 안개 속을 걸었습니다. 네. 현재 기재부의 경제성 평가와 정책성 평가 중에서 이 경제성 평가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 조사가 막바지에 이르렀는데요. 8월 안으로는 결론이 나올 전망인데 앞서서 강북횡단선이라든지 목동선 결과 발표가 예정보다 일찍 나오면서 난곡선도 발표 시점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강북횡단선과 목동선이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하면서 난곡선도 어려운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지 않습니까? 아직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통과가 어려울 거다 이렇게 단정 짓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근 예타에서 탈락한 목동선 예로 들면 양천구 목동의 경우에는 2호선과 5호선이 같이 지나는 또 기존 중전철이 있는 반면에 관악구 난곡동 일대는 버스 외의 교통수단이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두 지역의 어떤 교통 인프라를 단순 비교하기는 힘들어서 목동선 좌초가 난곡선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기는 무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난곡동이 교통불모지로 불리기도 했던 만큼 주민 수요가 점점 늘어날 걸로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는 이 난곡선에 남은 정책성 평가에 사활을 거는 분위기입니다. 네. 교통 소외 지역인 이 난곡동 일대에 경전철 사업이 추진돼야 하는 이유를 들면서 기재부를 끝까지 설득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특히 신림 7구역 재개발로 1,400세대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고 난곡 1구역 신속통합, 모아타운 선정 등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이 늘어나는 철도 교통 수요에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이달 9일 도시철도 분야 예비 타당성 조사 개선안을 기재부에 건의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핵심을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 서울시는 도시철도 예타가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높은 경제성인데 네. 경제성 평가 비중을 좀 낮추고 정책성 평가 비중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이 혼잡도 완화 효과, 그러니까 철도가 생김으로써 혼잡도가 줄어드는 이점에 대한 평가를 편익 항목에 새로 넣고요. 또 출퇴근 외에 여가 목적 통행량 가치도 편익 항목에 반영을 합니다. 여기에 지역개발 파급 효과, 균형 발전 효과도 적용하기로 했는데 한마디로 25개 자치구를 하나의 서울시로 보는 게 아니라 지역별로 낙후도와 도시철도 취약성,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개선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개선안대로라면 지지부진했던 철도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것도 같은데요. 네, 물론 이 수도권 경전철 사업의 좀 빠른 추진을 위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 이런 평가가 주를 이루긴 합니다. 네. 다만 이 어디까지나 개선은 아닐 뿐 기재부의 수용 여부는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지금 이 난곡선의 이번 개선안을 바로 적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현재 이 난곡선 예비 타당성 조사는 경제성 평가가 이미 끝난 단계라 이 서울시의 개선안이 난곡선 착공을 앞당기는 데는 사실상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서울시의 이번 개선안과는 별개로 난곡선의 성공 여부는 남은 정책성 평가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관악구의 수건사업 난곡선 이 결과 발표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좋은 결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